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가두봉을 깎아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다. 총 사업비는 7,092억 원에 달한다. 활주로 길이는 1,200m에서 2,000m로 연장 검토 중이다. 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에 위치한다. 2020년 11월 착공 후 공정률 61%를 기록했다. 가두봉은 해발 194m의 산이었다. 내리병 토사 채취로 이제 형체가 사라졌다. 활주로 연장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요구다. 안전성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은 울릉공항 건설에 강하게 반발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위협을 느낀다. 울릉공항은 80인승 소형 항공기를 운항한다. 에델 72와 E192 두 기종이 고려된다. 현재 활주로 길이 1200m는 한계가 있다. E192의 최대 착륙 중량 운항이 어렵다. 2000m 활주로 연장은 사업비를 증가시킨다. 약 2조 원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문제로 연장에 신중하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검토가 시작되었다. 울릉공항은 케이슨 공법으로 바다를 메운다. 12층 높이 케이슨 30개가 설치되었다. 케이스는 높이 28m. 무게 16,400톤이다. 200년 빈도의 파고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울릉공항을 군사기지라 비판했다. 한국은 민간 공항이라 반박했다. 울릉공항은 독도에서 90km 거리에 있다. 폐-50 배치로 독도 방어가 강화된다. 폐-50은 초음속 경공격기로 다목적이다. 마하 1.5로 독도까지 10분 내 도착한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안보 요충지로 삼는다. 독도와 동해 방어의 핵심 기지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해상훈련을 늘렸다. 한국은 이를 영토 침범으로 간주한다. 울릉공항은 2025년 5월 공정률 61%를 돌파했다. 여객터미널 공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활주로 2000m 연장은 E190기 투 운항을 보장한다. 최대 이륙 중량 56,400kg을 지원한다. 한국공군은 F-50 12대를 울릉공항에 배치한다. 2028년부터 상시 주둔한다. 울릉도는 연간 강수일수 144일이다. 강풍과 해무로 운항 안전이 중요하다. 김윤배 박사는 활주로 연장을 주장했다. 1500m 이상이 안전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울릉공항이 이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크다. 울릉공항은 키엔-235 수송기를 지원한다. 군사물자 공수가 가능해진다. 케이슨 공사는 2025년 5월 완료되었다. 활주로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활주로 연장은 주민들의 안전 요구다. 무안공항 사고로 논란이 커졌다. 일본은 F-15J와 F-35A를 동해에 전개했다. 페이-50과의 대치 가능성이 높다. 울릉공항은 시계비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기비행 대비 결항률이 10% 높다. 국토부는 이마스, 에마스 설치를 검토한다. 활주로 이탈 시 강제 제동 시스템이다. 이마스는 종단 안전구역을 90m로 줄인다. 추가 매립 없이 안전성을 높인다. 울릉공항은 3,500평방미터 여객터미널을 갖춘다. 주차장은 3,90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된다. F-50은 S-레이더를 장착했다. 일본 전투기를 탐지하고 압도한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남부 위협기라 주장한다. 한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 비판한다.
울릉공항은 김해울릉 노선 45분 소요된다. 포항울릉은 30분으로 단축된다. 활주로 2000m는 대형 항공기 운항을 지원한다. 국제선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은 독도의 레이더 기지를 운영한다. 폐-50과 연계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어민 활동을 확대했다. 한국은 이를 영해 침범으로 간주한다. 울릉공항은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폐-50은 천룡 미사일로 무장한다. 100km 사거리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울릉공항은 2023년 공정률 30%를 돌파했다. 2025년 하반기 터미널 공사가 시작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한다. 한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활주로 연장은 예산 2조 원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폐-50은 필리핀, 폴란드, 이집트에 수출되었다. K방산의 대표 전투기다. 울릉공항은 해기장과 소방헬기 운항을 지원한다. 응급환자 수송이 가능하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환경 문제로 비판했다. 한국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울릉도는 연간 안개일수 40.21이다. 시계비행의 결항률 증가가 우려된다. 국토부는 시계비행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 폐-50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다. 1200m 활주로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다. 울릉공항은 군사와 민간 겸용시설이다. 독도 방어의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외교 백서에 명시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 대응을 경고한다. 울릉공항은 2022년 사동터널을 개통했다. 가두봉 우회도로로 공사 접근이 쉬워졌다. 활주로 2000m는 E175 기종 운항을 지원한다. 최대 88인승으로 경제성이 높다. 한국은 F-50으로 동해 상공을 장악한다. 일본의 공중 위협을 차단한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한다. 한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 반박한다. 울릉공항은 2023년 불법 매립 논란이 있었다. 대형 암석 사용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폐-50은 공대함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견제한다. 울릉공항은 2025년 공정률 70%를 목표한다. 2027년 말 완공이 예정된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훈련을 강화했다. 한국은 F-50으로 대응한다. 울릉공항은 23만 6천 평방미터 바다를 매립했다. K승과 사석으로 평지를 조성했다. F-50은 유지비가 F-35의 절반이다. 울릉도 작전에 경제적이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관광과 안보의 허브로 만든다. 독도 수호의 상징이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군사적 위협이라 주장한다. 한국은 이를 과장된 반응이라 비판한다. 울릉공항은 2020년 착공 후 공사가 지연되었다. 자재 수급과 민원으로 중단되었다. F-50은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통합한다. 실시간 전장 분석이 가능하다. 울릉공항은 2025년 5월 K승 설치가 완료되었다. 활주로 기반이 완성되었다. 일본은 F-35A를 동해에 배치했다. F-50과의 공중 대치 가능성이 높다. 울릉공항은 80인승 항공기로 설계 변경되었다. 50인승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한국은 독도 상공에서 F-50 훈련을 강화한다. 일본의 항의에도 지속된다. 울릉공항은 2023년 공정률 25%를 기록했다. 2024년 40%를 넘어섰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으로 주장한다. 한국은 역사적 증거로 반박한다. 울릉공항은 군사물자 수송을 지원한다. CN-235로 주둔 부대 지원이 가능하다. F-50은 2026년 울릉공항에서 시험 비행한다. 공항 완공 전 사전 점검이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독도 관광을 활성화한다. 민간과 군사 작전이 공존한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안보 위협도로 간주한다. 한국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울릉공항은 2027년 활주로 시험을 시작한다. F-50 이착륙 테스트가 포함된다. F-50은 단거리 이착륙으로 울릉공항에 최적화되었다. 작전 유연성이 뛰어나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어민 보호를 명분으로 훈련한다. 한국은 이를 도발로 간주한다. 울릉공항은 2028년 국제 노선을 계획한다. 오사카 울릉 노선이 논의 중이다. F-50은 초음속 비행으로 독도 방어에 최적이다. 일본의 F-15J를 압도한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독도 방어의 전초기지로 삼는다. F-50 배치는 그 핵심이다. 일본은 울릉공항 완공에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의 독도 주권 강화가 우려된다. 울릉공항은 2026년부터 F-50이 정식 운용된다. 독도 방어의 핵심 전력이다. 한국은 F-50과 F-21로 동해를 지킨다. 일본의 영토 야욕에 단호히 대응한다.